요즘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웬만한 대학생들이 졸업하면은 1년이 지나면 거의 70%에서 80%다 취직을 하고 직장을 얻었거든요. 요즘은 물론 취직이 잘 되는 학과들은 아직도 7, 80% 이렇게 취직을 하지만 많은 전공과에서 거의 50% 이하로 심지어는 30%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이런 사태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학교마다 고민인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취직하기 어려운 옛날 같은 패러다임이 아닙니다. 요즘은 우리 청년들이 취직을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적인 문제인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단순히 취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NEET라고 그랬는데요. NEET. 그러니까 No Education, 그죠? No Employment, 그 다음에 No Training. 그러니까 취직도 안 하고요. 그리고 공부도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기력증에 빠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게 디지털 패러다임으로 바뀌면서 지금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대개 이제 2000년 전후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세대죠. 인터넷 세대인데 사실은 20대까지 산업화 시대 패러다임으로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잠재의식에 있는 인터넷 원주민이니까 잠재의식에 있는 마음이 지시하는 거에 따라서 행동하고 싶은 거 하고 또 내가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행동하도록 사회가 요구하는 부모나 선생님이나 기성세대가 요구하는 그 요구하고의 격차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부모와 사는 세대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부모하고 사는 20대 이상이죠. 부모하고 사는 청년들이 500만 명을 넘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이나 일본, 중국 이런 동양 사회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 사회의 관행을 보면요. 미국이나 유럽은 일단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부모 집을 떠나야 됩니다. 부모가 아무리 부자이든 여유가 있든 그거에 상관없이 독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삶이고 그것이 나의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부모도 부모의 간섭을 안 받고 나는 내 삶을 살겠다. 그리고 부모도 당연히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나의 곁을 떠나고 독립을 하는 걸로 그래서 우리하고 유산 개념이 다르죠. 우리는 사실은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식한테 어떻게 재산을 물려줄 건가 유산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미국이나 유럽은 유산은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자녀들도 물려받을 생각이 없고요. 부모도 물려줄 생각이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부모가 돌아가시면은 어쩔 수 없으면 유산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유산을 받는 것이 대개 이제 40대, 50대, 이때 받게 되니까 우리하고 유산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부모를 떠나가는데 그 미국에서 부모와 나이가 들어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부모와 같이 사는 세대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 5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뉴스입니다. 이것이 다 청년들이 무기력감에 빠진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부모 세대, 기성세대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교육 문제, 교육 정책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망치는 행위들을 우리 무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이제 몇 년간 정치권에서 지도자들한테 문제 생기는 게 이제 자녀 문제잖아요.
지도 국회의원이든 뭐 장관이든 아니면 이렇게 정치인으로 나오신 분들 청문회도 이렇게 나오다 보면은 자녀를 위해서 편법을 쓰고 또 자녀한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다른 편법을 쓰고 이런 것들이 다 산업화 시대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물려줘서 50, 60까지 잘 살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세대는 100세, 120세까지 살아야 되고요. 또 거기다가 이 디지털 시대는 변화가 많거든요. 변화가 많으니까 정해진 걸 갖고 살면은 정말 지루한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100살까지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든지 스펙을 만들어서 의사를 시켰다 그러세요. 근데 의사도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의사가 돼서도 부모가 챙겨줘야 됩니다. 변호사가 돼서도 판사, 검사가 돼서 부모가 챙겨주죠. 그런 경우 그 사람이 100살까지 자기 인생을 재밌게 살 수 있나? 사실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그 학부모들의 갑질 때문에 교사 인권 문제가 생기죠. 오래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오래됐거든요. 저는 이제 주위에 유치원에 근무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벌써 오래전부터 유치원이 제일 먼저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부모들이 자녀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무슨 우리 애는 이걸 하는데 왜 이거를 주었냐. 우리 애는 한심은 낮잠을 자야 되는데 왜 뭘 시켰냐. 뭐 이렇게 간섭을 하고 이랬다는데요. 최근에서 놀라운 일은 그렇게 자녀에 대한 학부모들의 갑질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유치원으로 선생님이 오잖아요. 교사로 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20대 디지털 세대죠. 갑자기 부모가 온답니다. 이 유치원 교사의 부모가 와서 자기 자녀를 데려간답니다. 데려가고 이런 유치원에 우리 딸을 근무시킬 수 없다. 나 데려가겠다. 그러고 데려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학 들어갈 때까지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을 졸업해서도 사회 살아가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정해주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녀들은 편하긴 한데 자기 인생을 그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다 보니까 내가 성년이 되었을 때, 20대가 됐을 때 나는 무엇을 하지? 그러면은 해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길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보통 뭐 선생이나 부모들이 보통 얘기하는 이런 일이 좋다, 이런 직장이 좋다. 그거에 의해서 준비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그 직장을 가서 인터뷰를 보고 며칠 근무하다 보면은 아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 근무하다 그만두고, 뭐 일주일 근무하다 그만두고, 오래 해봐야 3달 근무하다 그만둔 겁니다. 그렇게 몇 번 하다가 재미없으니까 똑같은 일 안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 그러면요. 이 100세 시대, 또 변화가 많은 세대에는 누가 무엇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새로운 기술이 나오거든요. 이 기술은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누구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스스로 배워서 길을 찾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재미입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재미. 이 친구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 나름대로 설정하고 그것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잡 크래프팅이라고 그러죠. 왜 예전에는 잡 얼레잉, 직업을 쫓아가는 세상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잡 크래프팅, 직업을 다듬어 만드는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왜 잡 크리에이팅, 잡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잡 크래프팅, 다듬어 만드냐. 크래프팅은 이제 장인들이 뭘 만드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용어를 정의하냐면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나에 맞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들어가. 이 훈련을 유치원 때부터 안 한 거예요. 부모나 선생님들이 그려준 대로 가다 보니까. 더군다나 요즘은 대학을 졸업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 대학을 들어갔는데 왜 대학원까지 가는 거를 스펙을 만들어 주냐 이거죠. 부모들이. 그리고 또 취직하는 것도 스펙을 만들어주고 부모들이.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이렇게 변화 시대에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그 설계에 맞게 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의 길을 설정하고 그러면서 계속 적응해가고 그러면서 나에 맞는 잡을 크래프팅, 다듬어서 만드는 능력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식으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은 기회가 우리보다 몇백 배 많은 세상에 사는 정말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이 축복받은 세대한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이렇게 축소시켜 놓으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왜 청년들이 무기력증에 빠졌나, 이 좋은 세상에 살면서 또 재능이 우리 기성세대보다 몇십 배 뛰어난데도 왜 그 재능을 못 살리고 자기 인생을 못 살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나, 이 문제를 한번 이렇게 짚어봤습니다.